저번 시간에 방영된 수능 킬러 문항 삭제 논란에 관한 영상 다들 지켜보셨나요? 한 청취자분께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표 교육개혁을 실행하시는 것에 대해 질문하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이번에 킬러 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 장관님은 공정한 수능 평가를 강조하며 공교육을 더욱 확장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 중 하나는 수능의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킬러 문항이 도대체 뭐예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킬러 문항은 전체 수능 수험생 극소수가 맞추는 초고난도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부는 킬러 문항을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이라고 규정하였고 공정한 수능 평가를 해친다고 보았죠. 그래서 교육부는 철저하게 이를 제거하여 사교육 카르텔을 물리치려고 했던 거군요. 수능을 5달 앞둔 채 발표된 이 브리핑, 언론이 이를 놓칠 리가 없죠. 킬러 문항이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다. 대학 수준의 문제를 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사교육에 철저히 돈을 투자한 학생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기준조차 없어 교육계에서는 논란과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장관님 말씀대로 정말 킬러 문항만 없애면 모든 학생들이 아무 차별 없이 공정한 수능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 논의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되었길래요? 그리고 마치 킬러 문항을 제거하는 임무를 받으신 킬러 요원이 되신 듯한 이 장관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공정, 정의를 내세우는 윤 정부의 말을 실현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읽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을 하나하나 읽는 방송 황심소에서 우리 윤 대통령님이 공정한 나라를 위해 수능 킬러 문항을 살인자 잡듯 때려잡는 그분의 위대한 교육 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육부 장관님께서 어떤 심리로 그 교육 개혁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그 심리를 완벽히 분석하는 방송을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다면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심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면 어떤 답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를 찾는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임금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이 재단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가지고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임금님, 이 옷은요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옷이에요, 임금님. 이 아름다운 옷이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임금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그러네. 이 옷이 너무 멋있구나, 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임금님이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이 백성들한테 자랑하려고 마차 위에서 앉아가지고 쭉 지나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이쁜 멋진 옷을 임금님이 입은데 그거는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수레를 봤더니 우와, 임금님이 진짜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 입은 옷 너무 이뻐, 너무 멋있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빠 손을 잡고 있던 꼬마 녀석이 아빠,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어. 홀라당 벗었는데 왜 저래? 아빠는 놀래가지고 야, 정신 차려 임마. 너가 지금 뭔 소리야? 임금님이 지금 저렇게 멋지고 이쁜 옷을 입었는데 지금 혹시 그 임금님의 멋진 옷이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수준 능력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1% 수준의 문제를 푸는 그런 잔인하고 그런 불평등하고 그런 사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균 수준의 능력의 학생들이 이 아무런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 수준의 킬러 문항을 다 수능에서 제거하기만 하면 이 나라 교육이 절대적으로 공정할 거라는 놀라운 임금님의 그 마음으로 지금 킬러 수준의 수능 문제를 만들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이 참 고뇌 찬 결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지가 궁금해서 그거 생각해보니까 교육부의 생각은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본인이 이럴 것이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어쩌면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교육부가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런 발표를 안 하죠. 교육부라든지 정부 관리는 마치 로봇과 같아서 이 자판기와 같아서 위에 자판기 누르는 사람이 그냥 누른 대로 떠들어대는 대로 그걸 그냥 반사하듯이 알려줄 뿐이에요. 이 논의의 전제가 사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것이고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준 높은 문제를 스스로 공부해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아예 제거해서 피해의식을 줄이거나 사교육에서 하는 뭔지 모를 특별한 교육법을 공교육에서 실시해 보겠다는 말인데요. 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 훌륭한 이야기예요. 이래서 모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연히 있는 전제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차라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박사님, 지금 이 교육부나 정부가 킬러 문항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맞아요, 틀려요? 이 질문을 차라리 했다면 엄청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전제. 첫 번째 전제. 사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것이다. 이 전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어, 음, 박 선생 네, 혹시 사교육 받으셨어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안 받았어요. 안 받으셨죠? 박 네, 선생 자녀분들은 사교육을 지금, 사교육이라면 학원 교육까지 학원 보내는 것도 시키세요? 네, 자, 그러면 박 선생은 자녀를 학원을 보낼 때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전제에서 애를 학교에 사교육을 시켜요? 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한다는 것은 맞아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를 학원에서 가르쳐 준다. 라는 전제에서 보낸다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예체능 학원은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게 맞고요. 우리가 예, 공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은 교과 과정을 초점을 두고 그 교과 과정 네네네. 논의를 하는데 갑자기 저는 예체능. 예체능을 이렇게 되면 갑자기 논점을 예, 또 확 돌려가지고 이 전제에 대한 네. 논의하는 것 자체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게 탐나요. 과학 실험을 직접 해본다거나 심화학습을 한다거나 핵심을 더 쉽게 알려준다거나 이거를 마치 공교육에서 배우는 과학 교과를 생물, 물리, 화학을 더 학원에서 잘 배워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염려하시고 교육부 장관이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킬러 문항 관련된 질문일까요? 안 질문,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일까요? 킬러 문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죠. 예, 그러면서 어떤 학원에서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알려주던데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네.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학원에서 학원 선생한테 문제를 잘 푸는 법을 배우는 학생은 상위 1%에 속하는 학생일까요? 중간 정도 수준이거나 중간 이하의 학생일까요? 중간 이하이죠. 그렇죠. 그 네. 말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하게 수준 얘네들은 높지 않다. 네. 특별하게 수준 높지 않고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는 애들일까요?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애들일까요? 따라가지 못해서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은 학원에서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을 당연히 학원 선생한테 배워야죠. 네. 그런데 지금 킬러 문항은 이 학생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킬러 문항을 풀려고 하는 거는 학생들은 학원을 통해 가지고 킬러 문항을 배운다라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에요. 진짜 킬러 문항은 학원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진짜 상위 1%에 들어가는 애들은 학원 선생도 거의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 선생이 그래 내도 그랬어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죠? 저는 그 정도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논의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학원에서 킬러 문항을 가르쳐 주던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나오던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푸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문제를 푸는 애들은 학원 선생도 알려줄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애들이고 학원 선생의 도움을 크게 기대하지 음, 않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음, 이 생각 해봤어요? 그래서 음, 사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것이다라는 이 전제 자체가 완벽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잘못된 전제나 착각에서 나온 전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먼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 같은 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막연히 고등학교 내용을 확대해서 대학에서 배울 내용을 더 심화해서 과외 선생님이 알려주면 과탐, 사탐의 어려운 문제들을 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1% 수준에 한 번도 들어가 있지 못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아주 쉬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울 내용들을 더 심화해서 과외쌤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특히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왜? 대학에서는 과학이나 사회를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가르쳐 주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 소리예요?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지 않나? 대학 교수를 사회과학대학에서 수십 년을 한 나의 입장에서 대학에서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에 가르치는 건 대학 교수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지가 책 보고 공부해서 배우는 게 대학 교육이에요. 지가 공부를 하다 하다가 뭔지 모를 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교수는 설명을 해요. 그게 대학 교육이에요. 대학 교육을 지금 고등학교 교육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학원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야말로 지금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상황인데, 그래서 언론에서도 킬러 문항 이런 문제는 대학 교수 뭐 대학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못 받는다 그런 소리 할 때 속으로 웃기는 소리 아니야. 그거는 대학 교수도 아마 그 문제 갖다 나오면 다른 답을 이야기할 그런 문항을 킬러 문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주 젊은 나이에 암기력과 순발력과 감이 아주 좋은 그 시점에 한 18, 15에서 25살 되는 그 시점에서 미친 듯이 외워가지고 거의 지나가는 바람에도 그 바람의 느낌을 생생하게 한 점 잎새이는 그 바람에도 나는 슬픔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이 예민할 때 사람들만이 찍을 수 있는 그런 답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고 틀리는 거는 그날의 운빨에 의해 가지고 정해질 가능성이 높은 게 킬러 문항이지. 무슨 대학 교수 수준이고 대학생 수준이고 교수님들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교수님들 눈높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게 이제 아, 교수로서 문제를 한 번도 출제해보지 않은 사람들, 교수가 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전제란. 저는 정언할 수 있어요. 제가 교수도 20년 이상 했고, 문제 출제도 해봤고, 대학 논술 문제 푸는데, 이 학교를 대표해서 논술 문제들인데, 내가 내는 문제가 다른 교수가 내는 문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고, 심지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문제는 어떤 취향의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되는 문제가 선택이 되는가. 그것까지도 생생하게 경험해 본 나는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이 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훨씬 더 조금 더 이해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는 입시 문제, 특히 수능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일 것이고 그 문제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그 전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제가 뭔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맞다고 치고 이거를 이제 보통 이 상담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담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담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은 채로 상담자는 지가 알고 있고 지가 믿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로 내담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마치 내담자가 막연히 믿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같은 답을 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이런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개인에 대한 이 문제나 이슈를 가지고 상담할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심지어는 지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도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전제에 의해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박 선생은 지금 이 이슈가 뭔지 이해가 조금 더 되세요? 네, 이것들이 되게 단순한 게 아니고 되게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하고 어렵다 복잡하고 이렇게 너무, 그거는 또 박 네, 선생이 이 이슈 자체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네, 파악을 하겠다. 내가 이거를 네, 가지고 뭔가 제대로 알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에휴, 한 교수가 시키니까 그냥 이야기를 아, 하게 됐지.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끌려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복잡하네? 어렵네? 단순하지 않네?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왜? 내 문제도 생각하기 힘들고 지금 내 것도 파악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 저 문제 내가 진짜 힘들게 파악하는 거 그거는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할지는 몰라도 내한테 그거 묻지 마. 이런 상황인데, 박 선생은 본인이, 심리 상담사로서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이 황심소에 참가를 하신다며요. 그렇지 네, 않으세요? 네. 근데 지금, 아이고, 어렵고 힘드네요. 이러면 어떡해요? 본인이 더 음, 멋진 심리 상담사, 아주 능력 있는 심리 상담사가 될 그 열정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음. 이게 무슨 이제,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심도 있게 파악하기 싫어하는 이거가 확인됐어요, 지금 방금. 아, 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 이 수능 문제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박 선생이 그동안 능력 있고 훌륭한 상담자가 되는 데 있어서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핸디캡 또는 어떤 이 내 자신의 민낯을 직면하는 거를 거부하는 마음, 그게 내가 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탐구를 해가 끝까지 끝장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내담자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을 내가 파악을 하기보다는 조금 힘들어 보잖아요. 뭐 그렇게 힘들게 생각했냐? 아이고, 안 됐어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하고 피하고 싶고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고 싶은 그런 상담자로서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을 내가 그대로 지금 직면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뿐만 아니라 만사의 제 삶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것 같고, 지금 저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핵심적인 것들, 그러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부유하는,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것을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안 하니까, 크게 거기서 전환이 되거나 더 크게 이제 격차가 벌어질 수 없게 하는 스스로 만든 한계점이 이거였다. 이거
수 있겠구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휴, 갑자기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해지는데, 어떻게, 박,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뭐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그런 건 아니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아, 내가 지금 항심소에 패널로 참가를 하지만은 마치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가지는 마음의 아픔이나 내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받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도 드신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뭘 그게, 하든지 다 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 결국 종착이 나로 오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수능의 킬러 문항, 음, 사교육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음, 이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제를 이야기하신 분, 여기에 조금 들어가면 네. 아까 첫 번째 전제는 사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특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할 거다. 이거 사실 완전히 잘못된 전제고 음, 완벽한 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본인도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준 높은 문제를 스스로 공부해서는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아예 제거해서 피해의식을 줄여야 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전제예요. 현재. 이 네. 전제는 조금 복잡하게 들려요. 왜 그러냐 하면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준 높은 문제를 스스로 공부해서 풀 수 없다. 이 전제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교육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대다수의 학생들은 뭐 대개 수능 정의로 이야기를 하면 90% 아래에 있는 90% 아래에 있는 대다수의 학생들이죠, 그죠? 아니면 1% 네. 수능 1%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면 진짜 대다수의 학생들이죠, 그죠? 네. 그럼 그렇죠. 90% 밑에 있는 학생들이 수준 높은 문제를 스스로 공부해서 풀 수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평균 수준의 능력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이 1% 수준의 1%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평균 수준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1%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나요? 박사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런데 박사님, 평균 수준의 능력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1%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그거는 1% 수준의 문제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 자기 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해하던 사람이 어두운 낯빛으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찾아왔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밝아진 목소리와 표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최고의 심리 명탐정 셜록 황은 어떻게 삶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으로 한 걸음씩 이끌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헤매던 사람이 자기 마음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실제 문제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WPI 심리상담. 황상민 박사님의 실제 상담 사례 분석과 해설을 통해 마음치유사, 마인드 힐러의 꿈에 한 발 다가가고 싶다면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심리상담사, 심리치유사가 되기를 꿈꾸지만 상담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체계적인 수련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지 막막하신 분들, 심리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상담 자격 등을 취득했음에도 실질적인 심리 상담에는 자신이 없어서 구체적인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 심리학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리 상담과 심리 치유에 관심이 많고 나도 모르는 내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내가 삶에서 겪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고 싶거나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심리 상담, 코칭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의 MRI, WPI의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의 상담 사례 분석과 실시간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매달 다양한 주제, 여러 연령대 내담자의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사례 영상과 상담 녹취록 전문을 사전에 제공해드립니다. 간접적으로 심리상담을 체험하면서 마음 읽는 법을 배우고 WPI 심리상담을 수련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며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알려주는 WPI 심리검사와 내담자의 사연을 통해 한 사람의 아픈 마음을 읽고 그 사람 자신이 가진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게 돕는 WPI 심리상담 모델을 통한 마음 읽기 과정을 생생하게 배워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황하는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끔 돕는 마음 치유사로서 성장,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동화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임금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만드는 이 재단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가지고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임금님, 이 옷은요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런데 이 옷은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옷이에요, 임금님. 이 아름다운 옷이 보이지 않으세요? 라고 임금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임금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와, 그러네. 이 옷이 너무 멋있구나, 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임금님이 그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이 백성들한테 자랑하려고 마차 위에서 앉아가지고 쭉 지나갔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세상에서 최고로 이쁜 멋진 옷을 임금님이 입은데 그거는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수레를 봤더니 우와, 임금님이 진짜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 입은 옷 너무 이뻐, 너무 멋있지 않니?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빠 손을 잡고 있던 꼬마 녀석이 아빠, 임금님이 옷을 안 입었어. 홀라당 벗었는데 왜 저래? 아빠는 놀래가지고 야, 정신 차려 임마. 너가 지금 뭔 소리야. 임금님이 지금 저렇게 멋지고 이쁜 옷을 입었는데. 지금 혹시 그 임금님의 멋진 옷이 대한민국에서는 평균 수준 능력의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1% 수준의 문제를 푸는 그런 잔인하고 그런 불평등하고 그런 사악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균 수준의 능력의 학생들이 이 아무런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 수준의 킬러 문항을 다 수능에서 제거하기만 하면
이 나라 교육이 절대적으로 공정할 거라는 놀라운 임금님의 그 마음으로 지금 킬러 수준의 수능 문제를 만들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이 참 고뇌 찬 결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으로 지목될 것 같은 것들이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것만을 없애면 해결된다. 이런 식의 문제 해결 접근인 것 같은데, 뭐, 맞아요, 물에 맞아요. 빠질 뻔했다. 그러면 앞으로 물가에 가지 마라. 뭐, 라든가, 뭐, 그렇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렇죠. 표현된 것 같습니다. 제가 범인이야. 그러면 제 범인을 잡았어. 네, 집어넣어. 죄만 그러면 문제는 없어진. 해결돼. 이 놀라운 사고를 지금 하는데 거기에 국민들은 전부 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는데 그 멋진 옷은 착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옷이야 라고 하는 이 상황에 우리는 있으니까 그거를 이 놀라운 전제라는 각각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내가 착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면 내가 큰 피해를 당해. 이런 또 피해의식 속에서 지내는 희한한 심리 상태를 우리는 또 겪고 있다. 이런 상황도 되겠네요. 네, 와, 박 선생, 네, 오늘 진짜 대학 수능 시험에서 교육부 장관이 나름대로 발표한 변별력을 갖추고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이거는 착한 마음을 가지면 임금님의 멋진 옷을 볼 수 옷이 있다고 하는 보인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놀라운 어, 지금 동화책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을 박 선생이 본인 마음을 본인 민낯을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훌륭한 심리 상담사가 되어가는 그 하나의 수련 과정으로 박 선생하고 음, 이야기를 나눈 거네요. 그죠? 네. 그냥 이 문장 몇 줄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깊은 내용들이 나와 있고, 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처음부터. 그리고 그, 예, 그거는 문장을 읽는 예, 뿐만 아니라 박 예, 선생이 내담자하고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 그리고 그거는 박 그러거든요. 선생이 지금 일상생활을 할 때,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상한 거죠. 음, 이게 참 놀랍잖아요. 마음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지 음, 못하고, 읽지 못하는. 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살면서 경험하니까, 그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이제 박 선생이 내가 그래도 마음을 읽는 심리 상담사가 되겠다고 할 때는, 이제 계속 질문을 해야 되죠. 아, 박사님, 어떻게, 그 마음이 그 마음이고, 이 마음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를, 그러면 읽을 수도 있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바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전제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 전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통념과 같은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이슈에 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념과 같은 믿음을 전제로 잘 사용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그 전제는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당위적인
모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이슈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않고 되게 자기가 믿고 있는 전제, 자기가 통념처럼 가지고 있는 그 전제를 끼워 맞춰가지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그대로 지 전제에 끼워 맞춰가지고 대통령께서는 하면서 이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전제에서 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이주호 이 교육부 장관은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MB 정권 때도 교육부 장관을 하고 지금 교육부 장관을 두 번이나 하고 이분도 경제학 박사고 배울 만큼 다 배우고 이 교수도 하고 이, 이 사람이 똑똑한 분으로서 굳이 학벌을 따지거나 뭐 하면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있어서는 서로 다라고 할 정도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아니, 어떻게 교육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어떤 전제에서, 어떤 통념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물어볼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인을 해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인한다는 생각 자체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장관이 대통령을 모시면서 대통령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어떤 전제에서 그 이야기를 던졌는지를 물어보거나 확인을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거의 대통령을 절대자 신이나 하나님 또는 부처님, 예수님이라고 믿고 또는 절대적인 권력을 수행하는 독재자 김일성 장군님 그 마음으로 지금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이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음,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장관이나 참모로서의 적절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고대 군주 시대에 언제 지 자리가 떨어질지 모르고 지 모가지가 날아갈지 모르니까 왕이 이야기하면 예 하면서 거의 내시처럼 시녀처럼 당신은 무조건 옳습니다. 절대 지존을 모시는 그런 분의 마음이라는 지금 뜻일까요? 우리가 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본다면 어떻게 우리는 읽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참 사연을 가지고 굳이 이야기하는데 관련된 분들의 마음을 다 읽어본다면 어떻게 들리세요? 박사님, 또 상담을 읽어본다면은, 하시니까 음, 이 장관은 군주사회, 어떤 마음일까요? 군주사회에서 군주사회에서 명령이나 지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리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놀랍지 않으세요? 네. 군주 사회도 그래도 음, 이 교육부 장관이면 뭐 성균관 이 성균관에 뭐 내재학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네. 왕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내 목을 자르라 이런 마음으로 상소도 올리고 단언을 하는 것이 대제학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다고 실록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음, 그러면 조선시대보다도 더한 사회를 지금
아니, 그렇게 예.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이 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이는 모습은 조선시대의 대제학이나 뭐 사가는 관리가 보이는 그 모습보다는 마치 왕이 시키면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어떤 뭐 네가 시키면 채용사 뭐 역할도 하고 뭐 누구를 어째라고 그러면 온갖 짓을 다 해서 걔를 죽여버리든지 하는 이 왕의 명령이라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절대적인 충성만을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간신, 그걸 보통 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본인의 네.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그 간신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이 우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만일 이분의 심리를 그렇게 분석한다면 이거는 이분을 너무 욕하는 말이 될까요? 아, 아니면 뭔 소리야? 이 장관이나 대신은 절대 군주의 명령이 옳거나 그러거나 가지지 않고 우리는 절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 충성심 그것만이 부하로서 내가 살아갈 길이다 라고 믿는다면 또 이분은 충성스러운 신하이자 충성스러운 부하 장관이 된다. 어느 쪽을 지금 우리는 이분한테 요청을 해야 될까요? 왜, 박 선생 뭐 어디 아, 학교에 계세요? 아니면 아니요. 본인이 지금 어디 대학에 가려는데 이 또 말 잘못하면 본인이 대학 교수 못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아니, 전혀 주저하시는 건가?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으면 빨리 본인의 마지막 아니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 상담이 자기 끝날 거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교육에 관한 철학을 가지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전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어, 자신의 일을 하는 장관이 저희는 필요하죠. 아, 그게 박선생한테 예. 필요하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조 장관이 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럴 수도 그건 있죠. 아닌가요?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통령도 아니면서 그렇죠. 박 선생을 대통령으로 할 때는 본인은 이조 장관 같은 사람을 이 부하 직원으로 부하 장관으로 두지는 않겠다. 네. 그렇지만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직원을 하는 장관보다는 말 잘 따르는 장관이 더 맞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죠? 네. 네, 그게 교육부 장관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더욱더 음, 명확히 알게 되는 걸로 이 킬러 네. 문항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이 시사 또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도 함께 알아봤다. 이렇게 되네요. 와, 진짜 놀랍네요. 이 장관님이 마치 절대자 신, 북녘의 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충실한 마음으로 윤 대통령님의 교육개혁에 따랐다뇨. 사교육에서는 공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더 대단한,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또 킬러 문항을 푸는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먼저 생각하셨던 거군요. 게다가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평범한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그 킬러 문항을 스스로 풀 수 없다고 그들이 받는 피해의식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군요. 이거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 서운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정부도 교육부도 그 킬러 문항만 없으면 돼 라며 제거하려 했던 거네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에게 유리한 문장, 이 킬러 문항을 장관님 그리고 윤 정부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건지
왜 제거하려 했던 건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각 사람 개개인의 심리를 분석하는 이 흥미로운 과정, 바로 지금 시청하시는 황심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답니다. 상담센터를 개설해 전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심리치유사의 길을 시작했어요. 마음 약방이 시작된 것은 WPI 초급 워크숍에서부터 마음 읽기를 배우고 제 마음을 읽으면서부터였어요. 우와, 그럼 저도 전문 심리치유사가 돼서 심리상담과 심리치유, 코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제 마음을 읽고 저를 다양하게 표현하는 작가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저는 그냥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알고 싶은데. 그럼요. 할 수 있어요.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숍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우와, WPI 창시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심리치료사 황상민 박사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PI 초급 워크숍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고 힘들게 느껴지시나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이더라도 개인 상담을 받듯이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참여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담 없이 편하게 읽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의 아픔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초급 워크숍 수료 이후 심리상담, 심리치유 전문가가 되는 임상수련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WPI 전문가 과정에 지원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숍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